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먹거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크리스천 최초 푸드 라이브 쇼 태초밥상 차두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마 조금 부끄러우셔서 샤이하셔서 댓글로 인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인사라는 게 댓글 지금 많이 남겨주세요. 아쯔왕님도 기대된다고 반갑다고 말씀 나눠주셨고 우리 김주영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하셨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숙님도 반갑습니다. 저 또한 오늘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소개할 분이 있죠. 육아상담의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님이 계시다면 건강과 음식 분야 국민 멘토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 이계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국민 멘토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 태초밥상을 하면서 자두 씨하고 알게 된 것도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은혜죠. 예, 너무 큰 은혜고요. 건강 음식에 대한 그동안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소중한 몸, 좋은 음식,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올바른 정신, 환경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이 태초밥상 라이브를 통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 태초밥상을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느낀 건데요. 잘 알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대충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도 많았는데 건강과 음식에 대해 몰랐던 정보들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평생 해야 할 것 같은 평생 숙제입니다, 사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이 세상에 나만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죠? 아짜님이 다이어트라니 오늘 제대로 왔네요. 잘 오신 겁니다. 지금 제대로 오신 겁니다. 나리소리님도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비법. 맞아요, 아짜님. 평생 숙제입니다. 평생 숙제예요. 사실 교수님 옆에 있으면은 다이어트를 왠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만 같은 느낌인데 교수님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면 다이어트를 한 번쯤은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쯤. 물론 이제 뭐 심각한 다이어트는 아니지만서도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거의 몸무게가 1에서 2kg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다이어트를 뭐 심각하게 해본 적은 없는데 평생 그럼 1, 2kg를 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이어트의 금수저, 다이아 수저니까 다이게오. 지금 우리 다이게오님을 모시고 정말 부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납득되지 않아요? 우리 다이게오 교수님이십니다. 다이어트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은 살찔 일이 없는데 이제 저한테 보통 이 다이어트 얘기하면요 주로 중년 여성들이 많이 이제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분들 대답이 뭐냐면은 자기는 물만 먹는데 자꾸 살이 찐대요. 아 진짜예요? 진짜 그렇죠, 아 그죠? 진짜 물밖에 마실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24시간을 따라다녀 보면 구석구석에 뭘 먹고 있어요. 뭘 또 그렇게 24시간을 또 구석구석을 보셨어요 과자, 또. 쿠키, 그리고 아침에는 밥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서 감자튀김 먹거든요. 여보가 얘기했어?
자기는 뭐야, 절대로 이게? 밥을 안 먹는데요. 아니, 밥 먹은 적이 없대요. 한국말도 못하면서 언제 일렀어? 근데 그 밥 한 그릇보다도 그 감자튀김 한 그릇, 한 봉지가 훨씬 더 칼로리가 높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어린 학생들도 사실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죠. 요즘은 건강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다이어트인데 네.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초비만, 그냥 비만이 아니죠. 초비만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문제는 다이어트를 해서 목적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단순히 마른 몸, 스키니한 몸을 만드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만난 연예인 중에서 네. 이 마른 몸을 유지하려고 안 먹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2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너무 심하게 너무 안 다이어트해서 먹으니까. 너무 먹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결국 이 너무 다이어트를 해서 몸은 마른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하게 몸을 만들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들으면서 뭐 남 얘기 같지도 않고 사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이어트 한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시는 분들 많고 언제나 신박한 새로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들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뭐 이렇게 막 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살이 굉장히 많이 찌는 체질은 아니고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되게 좀 왜소한 교수님, 예, 그쵸, 좀 왜소하잖아요, 제가. 근데 찌면 이런 데가 쪄요. 이런 데가 쪄서 저도 사실은 굶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많이 먹으면은 뭐 많이 먹는 날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은 죄의식 같은 게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평상시에 교수님처럼 좀 이렇게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무작정 굶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 옷들도 다 맞고 허리도 다시 개미 같아지고 막 이러니까 막 옷을 입을 때 너무 신났는데 모니터 했는데 제가 해골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무작정 그냥 마르게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아쯔아님은요 원푸드 다이어트로 양배추만 며칠 동안 드셨대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폭식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HJ 김님은요 군대에서 25kg을 뺐는데 저녁 후에 안 빠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시 요요로 찌신 거예요? 25kg면 어마어마하네요. 별똥별님도 간장 종지에 밥 먹고 공원 몇 바퀴씩을 뛰었대요. 이전에는 그랬었다고 지금 여러 경험들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현재 다이어트 하게 되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케이스는 있는데 그게 결국 장기간으로 갔을 때 다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실제로 단기간보다는 길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그리고 서서히 몸매를 갖고 나가는 그런 다이어트가 가장 적절한 다이어트입니다. 진짜 다이어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제 보면 모두 안 해본 게 없으신 것 같은 분들이 저희가 다 모일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식단 관리가 80%, 나머지 20%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따라해봤다는 그것. 바로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야, 이게 지금 뭡니까? 아침 첫 번째 사진은 화제가 됐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입니다. 이거 한 끼 아니고요. 점심 넘어간 겁니다. 다음 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그리고 고구마 2개죠. 그래도 나름 2개로 늘어났고 저녁에는 단백질 음료 한 잔이에요. 이것만 먹고. 저거는요 거의 고문 수준이 고문. 저는 지금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불쾌해요. 지금 벌써 배고파. 이것만 먹고 버틸 수 있을까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케이스예요. 어우, 그러니까 댓글로도 지금 어우 나왔습니다. 어우, 저렇게 어떻게 살아 지금. 어우, 저렇게 먹고 나면 병원 실려간다고. 저렇게 못 먹어요. 비슷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교수님, 퇴근하고 싶어요. 두 번째 사진은 또 다른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요. 자, 계란 2개, 바나나 1개, 두유 1잔. 끝입니다.
어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지금, 그쵸. 한 끼 아닌가요? 하셨는데, 네, 한 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자, 세 번째 사진도 보여주시죠. 세상에. 어떻게 살아? 아침에는요, 오이 하나, 배추, 뭐야. 점심에는 현미밥. 그냥 밥도 아니고 현미밥. 와, 반공기예요. 그리고 배추. 저걸 어떻게 먹지? 저녁에는요, 오이 하나, 저지방 우유 한 잔이고요. 그래도 이 식단에는 현미밥이 반공기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교수님 보셨는데 이런 식단 어떤가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연예인들이 네. 극단적으로 자기 몸매가 마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식사량 전체를 부족하게 먹었잖아요. 네네. 그죠? 저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칼로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다음에 장기간을 하게 되면은 영양 불균형이 지속되기 때문에 건강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과거에 보면 포도 다이어트, 뭐 레몬 다이어트, 특정 음식을 집중적으로 계속 섭취하는 것을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푸드 다이어트는 실제로 먹는 양이 작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그쵸. 먹지 않았으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체중이 줄어들 때 체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근육도 같이 빠지는데 근육이 빠지게 되면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 똑같이 먹더라도 남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소비량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체중이 더 불어나는 소위 요요 현상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결핍, 그다음에 전해질 불균형.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지러워요. 그러다 보면 빈혈도 생겨요. 그리고 아침에 머리 감으면 그냥 욕조에 머리카락이 움푹 파지는, 떨어지는 거지.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어서 온갖 종류의 질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태초밥상에서는 이 다이어트 식단을 짤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하면서 몸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많이 뺐다고 하는 그 다이어트 방법을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라 좀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 그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본격적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 태초밥상에서는 기본 원칙에 맞춰가지고 좀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소위 태초밥상에서 제안하는 다이어트 10가지 방법 한번 볼까요? 자, 태초밥상이 제안하는 다이어트 10계명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릴까요? 자, 첫 번째, 아침은 꼭 챙겨 먹자. 끼니를 거르지 말자. 두 번째, 음식 먹을 땐 15분 이상 천천히 먹자. 세 번째, 식사 전 과일과 채소로 샐러드 한 접시를 먹기. 자, 네 번째는요, 현미밥과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취침 전에 최소 2시간 전에는 먹지 말기. 읽으면서 지금 이게 되나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당과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 자제하기. 역시 이게 되나 싶습니다. 자, 일곱 번째, 단백질 섭취로 고기 먹으려면 삶아서 먹기. 여덟 번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아멘. 아홉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잘 자기. 아멘, 아멘. 자, 10번, 물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기.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10가지 방법.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교수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게 되면 굶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을 굶잖아요. 네. 아침을 굶게 되면은 매일 아침에 음식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침 음식이 들어오지 않죠. 네. 그럼 우리 몸이 깜짝 놀라면서 바깥에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나? 혹시 점심때에도 밥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야, 대사량을 좀 낮춰 하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전체 에너지 소모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졌는데 점심때 똑같이 밥을 먹더라도 에너지 소모량이 작아진 상태에서 정상량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오버가 되겠죠. 네. 그렇죠. 아침을 굶게 되면 또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더 많이 나와서
점심과 저녁에 과식과 폭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면 또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좋습니까? 두 끼 먹는 게 좋습니까? 세 끼 먹는 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예, 궁금하시죠? 뭐, 한 끼 먹든 두 끼 먹든 세 끼 먹든 관계없이 하루에 먹은 총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바로 이런 분들은 아침은 작게 먹으면서 점심, 저녁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두 끼밖에 먹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제 스스로 위로를 가지시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 꼭 아침은 작은 양이라더라도 꼭 드시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 하면서 그 아침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다들 사실 많이 먹는 것 같고 더 살찔 것 같아서 안 먹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반대라니 저희가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밥을 빨리 먹도록 되어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을 내가 돈 벌러 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 아이들 같은 맞아요. 경우는 학원에 가서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워낙 빨리 먹으려고 요즘은 거의 다 유동식을 먹어요. 그냥 마시는 형태로. 우리 인체 위 있잖아요. 위. 네. 위에는 음식이 들어와서 막 주물러서 그 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예요. 네네. 위인데 위에 3분의 2 되는 지점에 센서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음식이 거기까지 딱 차게 되면은 이 센서가 뇌에다가 신호를 줘서 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서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오. 그런데 이 센서가 네. 작동되는 시간이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밥 먹기 시작한 다음에 15분 뒤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15분 이상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다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포만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5분 동안에 밥을 먹는다는 이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음식을 길게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려면은 자기가 밥을 먹기 전에 첫 번째 채소나 과일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아무리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 말이죠. 당근은 씹어야 넘어가거든요. 당근 괜찮다. 또 양상추 안 씹고 넘어갑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채소와 과일,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에 내 몸에 배어있던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을 천천히 먹는 습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밥을 먹기 전에 뭘 먹는다?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는다. 그리고 그 샐러드를 먹을 때 네. 어떻게 먹는다? 반드시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젓갈이나 포크를 밥상 위에 놓기. 손에 들고 있지 말기. 이게 손에 있으면은 입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또 이어서 바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습관적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다니요. 어떻게 다음 음식을 바로 씹으면서 집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내려놓으라니. 야, 이제 저희 크리스찬들이 내려놓다 포크랑 젓가락까지 내려놔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젓가락, 포크를 밥상 위에 내려놓게 되면은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드시면 무조건 밥 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들게 되면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겠죠. 교수님, 샐러드 먹을 때 소스는 안 넣어서 그냥 정말 날것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소스도 소스 나름이겠죠. 그렇죠, 그죠? 소스도 워낙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업용 제품 소스는 다 칼로리가 높아요. 왜 높을까요? 고소한 맛, 단맛. 그죠? 그렇죠. 부분 때문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샐러드 소스보다는 그냥 아몬드, 네. 호두, 잣, 땅콩 같은 견과류를 넣게 되면은 견과류도 씹어야 되겠죠. 땅콩 안 씹고 먹고는 넘어가나요? 큰일 나죠. 아니죠. 아몬드 안 씹고 먹고는 넘어가요? 씹어야 되겠죠. 견과류조차도 입속에 들어가서 씹도록 만드는데 기여를 하면서 기가 막히게 또 고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샐러드 위에 그냥 견과류 좀 이렇게 뿌려서 먹게 되면 천천히 먹으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맛도 네. 다 공급을 하니까 소스보다는 오히려 저는 견과류를 조금 뿌려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이젠 그거 먹으라 그래서 엄청 챙겨 먹던 적이 있었는데 단백질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단백질을 왜 다이어트 할 때 먹어야 할까요, 교수님? 이제
뭐 누구나 다 닭가슴살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먹어봤을 거예요, 그죠? 네.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은 일반적으로 소화 속도 좀 느려요. 단백질은 칼로리가 좀 더 사용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조금 우리 저 다이어트 하는 데는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고기를 생각하는데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공급해 주는 게 좋거든요. 특히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식사량을 줄게 되면은 근육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이 근육 빠지는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근육 손실의 예방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군요. 이대로만 하면 그냥 다이어트 바로 성공인가요, 교수님? 다이어트에 꼭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작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들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진짜 제발 있다고 해주시면 좋겠지만. 작게 먹는 것도 먹는 방법. 아까 뭐라 그랬죠? 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그 위의 원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 밥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시죠? 변비 없는 다이어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다이어트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채소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변이 더 나오지 않아요. 더 딱딱해지겠죠. 황제 다이어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몸무게는 줄어드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혈관이 막혀서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식단 관리죠.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2주간 식단 관리를 하며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두 분은 식이 조절이 꼭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